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지표 안에서도 고용지표의 빅위크로 불리죠. ADP 고용보고서, 졸지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17일에서 23일 주간 187만 1,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5천 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의 고용은 둔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급격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 면밀한 고용 상황은 오는 6일에 발표되는 11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오늘 금요일 발표되는 11월 고용 데이터에 보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함께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코메리카 같은 경우는 11월에 25만 개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소폭의 상승은 10월의 허리케인 그리고 일회성 혼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JP모건 애널리스트의 관점은 더 낙관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월 고용 증가를 27만 5천 건으로 예측을 했고 최근에 고용 둔화는 거의 전적으로 허리케인과 보잉의 대규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시장 여전히 대부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스몰 컷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70%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을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나왔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M7 안에서의 주인공은 당연 테슬라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52주 신고가 돌파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자들에게 한박 웃음권을 전해줬는데요.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간밤 테슬라 장중에 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4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지금 역대 테슬라의 최고가는 21년 11월에 기록했던 409달러였는데요. 최근 주가는 테슬라의 최근 상승이 역대 최고가에 점점 다가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 같은 경우도 이날 테슬라 주가에 상승 영향을 준 요인은 로보택시의 세부적인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온라인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 테슬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유가 됐는데요. 이 엔지니어는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모델 3와 비교해봤을 때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버캡 생산 비용이 모델 3에 비해서 훨씬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도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이 사이버캡을 26년도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 방문 이후에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죠. 직접 공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이번 탐방을 통해서 테슬라가 2025년 이후까지 이 핵심 전기차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고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때문에 기존 350달러에서 목표가는 400달러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 발표됐던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판매량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에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 7만 8천 대를 판매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15%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4% 정도의 감소폭을 보이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최근 월
월가 일부에서는 테슬라의 단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올해 전체 인도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 아래까지도 하향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월가 안에서의 평가도 극도로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방향성을 잡아 가야 될지 주요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소식도 간밤에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TSMC와 미국 안에서 블랙웰을 생산하는 것을 놓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협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TSMC가 내년 초에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TSMC는 앞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공장 3개를 짓기로 했는데요. 이 완공이 임박한 공장 한 곳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블랙웰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3월 공개했던 신형 반도체로 엔비디아 차세대 먹거리로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대만 안에 있는 TSMC 공장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블랙웰이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웨이퍼 제조를 위한 선공정만 진행이 되고 테스트나 패키지 같은 후공정은 대만에서 진행된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과 관련해서의 소식들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젠순항 CEO가 베트남 정부와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공동 개설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 3일에는 태국의 총리와 만나서 태국의 AI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합의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계속해서 찾는 이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풀이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틈을 타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100%의 소유권을 외국 기업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에 최근에는 큰 관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과의 소식을 전해온 건 간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메타 쪽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기존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메타 퀘스트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함께 메타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고어텍과 함께 퀘스트의 일부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길 계획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생산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정쟁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즉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추가 관세, 여기다가 10%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밝혔죠. 이에 중국도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전망하면서 무역 충돌이 본격화될 것을 놓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